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말 누군가가 불행을 잔뜩 안고 와서 우리에게 풀어놓고 가는 걸까요? 저는 저에게 닥친 불행은 전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무정한 어미를 가진 아이, 그게 저였어요. 오죽 복이 없으면 어머니가 돼서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놓고 도망을 갈까. 오죽했으면. 자식이 부모 복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그 자식이라 함은 언니가 아니라 저라는 것도 저는 어린아이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어요. 이건 모두 친할머니가 해주신 얘기입니다. 언니를 낳았을 때만 해도 생기가 있고 사람이 늘 밝았다고 했는데 저를 낳고 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밝음이 모두 저에게 옮겨왔다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땐 정말 천방지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며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아버지와 저 언니를 두고 집을 나갔을까요? 아이고, 현주랑 현진이 오늘 소풍 가는 날이라면서 내가 김밥 쌌어. 얘들아,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이 할미가 넉넉하게 김밥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자, 사이다도 여기 있다. 우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주야, 너도 빨리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소풍날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맛있는 김밥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고 와라. 알았지? 지금은 캐릭터 도시락을 예쁘게 싸주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 고생하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가게에서 사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삶은 달걀과 사이다, 아니면 김밥, 아니면 주먹밥을 싸서 갔어요. 소풍날엔. 그런데 저와 언니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빠만 있으니 이런 걸 챙겨줄 사람이 없었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바쁘셨어요. 우리 식구들 챙겨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엔 너무 부담이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옆집 할머니께서 저와 언니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실 말이 할머니지 그렇게 연세도 많지 않으셨는데 할머니께선 늘 본인이 할머니를 자처하며 먹을 거 입을 거를 챙겨주셨습니다. 아빠, 이것 봐. 할머니가 우리 김밥 싸주셨어. 현주는 좋겠네. 얼마 전부터 김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 그런데 아빠는 다리가 아프니까 이런 거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 봐. 나 너무 신나.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와, 이 김밥 좀 봐. 빨리 먹고 싶다. 소풍 간다고 너무 설레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안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위험한 곳은 절대 가면 안 돼. 혼자서 다녀서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도 친구들과 다니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거는 하면 안 돼. 알았어, 아빠. 우리 다녀올게요. 현지야, 가자. 아빠, 소풍 갔다 올게. 할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냐, 재밌게 놀고 와라. 아버지는 원래 건설 현장 감리 감독을 하셨었어요. 그 시절 대한민국엔 정말 많은 건물을 지었죠. 그 중에 한 곳에서 아버지는 일을 하셨었어요. 당시 우리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이랑 같은 방에서 생활하지도 않았어요. 집안에 우리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고
방도 언니와 같이 썼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있었죠. 그렇다면 분명 아버지의 벌이는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 다리 위로 아주 무거운 벽돌이 떨어졌고 아버지는 그 길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했지만 그 시절 의료 수준으론 아버지의 다리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엔 산업재해가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의 가장 높은 책임자라는 약간의 보상과 아버지가 나와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 것조차 힘든 아버지가 어떻게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책임자가 바뀌면서 아버지도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당시 건설회사에서 준 보상금과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돈으로 간신히 생활했던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다치셔서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와 친절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금 집으로 이사하기 전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사 가야 해. 이사가 뭐야? 이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야. 이번 주 주말에 여기 있는 짐을 모두 싸서 새로 살게 될 집으로 옮기는 거지. 새로운 집에서도 잘 살 수 있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가면 엄마는 어떻게 찾아와요? 엄마는 우리가 이사 간 집을 알 수 없잖아요. 현진아. 언니는 바보야? 엄마는 우리한테 안 올 거야. 현주야. 엄마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오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도 엄마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를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현주,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맞아. 엄마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 그냥 잠깐 여행 간 거라고 아빠랑 할머니가 말했잖아. 친구들이 다 말해줬어. 보통 엄마가 여행 가서 안 돌아오면 하늘나라 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간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아빠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싫어서 사라진 건데. 괜히 우리 생각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랬어. 내 말이 틀려? 아빠 말해봐. 엄마는 우리가 싫어진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생일에도 오지 않고 언니 생일에도 오지 않는 거잖아.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생일 땐 꼭 선물 보내준댔는데 우리 엄마는 선물도 보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서 안 오는 거잖아. 현주가 싫으니까 선물도 안 보내주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잖아. 정말 서러웠어요. 친구의 엄마들이 아마 수근거렸겠죠. 저 집은 엄마가 도망갔다고. 그리고 그걸 들은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그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어렸을 땐 이게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듣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어른들이 그러질 않은 거죠. 그게 아니야, 현주야.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왜 우리 만나러 안 와? 엄마는 정말 멀리 있어서 그래. 현주, 아프리카라고 들어봤어? 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 정말 먼 곳이야. 여기는 쉽게 갈 수도 없지만 한 번 가면 쉽게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일 친구들 만나면 꼭 얘기해줘.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 이제 짐 싸볼까? 응. 하지만 이제는 저 말이 아빠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치신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자 막막해지신 거예요. 갓난쟁이 하나와 이제 4살이 나이, 그리고 돈을 벌 수 없는 남편.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책임을 지는 대신 어머니는 회피를 선택하신 겁니다. 비겁하다고도 할 수 있고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저와 언니, 아버지는 이사하게 됐고 거기서 옆집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현주 아빠, 이거 한번 해볼래? 이게 뭐예요? 인형에 눈 붙이는 건데 돈이 쏠쏠해. 집에서 놀면 뭐해. 이런 거라도 해서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야지. 우와, 인형 귀엽다. 그런데 왜 눈이 없어? 이제 아빠가 눈 다 붙일 거야. 열심히 해봐. 알았지? 네. 대답이 왜 시원찮아? 돈 안 벌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며칠 뒤 토요일이었어요. 학교를 다녀온 언니와 저는 옆집 할머니 댁에서 국수를 얻어먹고 있었죠. 얘들아, 이제 이리 와. 우리 어디 갈 곳이 있어. 어디? 멀리 갈 거야. 멀리 어디? 우와, 우리 바다 보러 가? 나 바다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한데. 아빠, 우리 바다 보러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일단 필요한 거 챙겨. 그리고 얼마 뒤 아빠의 친구라는 분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아빠, 우리 어디 가? 어디 갈 곳이 있어. 혹시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어딜 가? 너희들 아빠 따라가면 안 된다. 할머니, 왜요? 우리 아빠랑 아빠 친구랑 놀러 가려는 건데요? 아빠,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 놀러 가는 거야. 현주는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챙겨. 무정한 인간 같으니 지옥에 떨어질 거다. 얘들아, 어딜 가든 정말 씩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이 할미 잊지 말고. 36-24번지. 잊으면 안 된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갔다 올 건데요? 지금 알려주신 숫자는 뭐예요? 이 집 주소야. 사람들은 가끔 집이 어딘지 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경찰서에 가서 경찰 아저씨한테 우리 집 주소는 36-24번지예요 라고 말하면 금방 찾아주실 거야. 알았지? 절대 잊으면 안 돼. 할머니, 알았어요. 잊지 않고 있을게요.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 내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날은 이상했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싸우고 아빠 친구는 그런 아빠와 할머니를 보며 모른 척하고 저와 언니를 챙겼죠. 우리 먼저 차 타자. 그렇게 먼저 차를 탄 언니와 저는 아빠와 옆집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나 너무 신나. 자동차도 엄청 오랜만에 탔잖아. 언니도 좋지? 응, 나도 너무 좋아. 그날은 가는 도중에 아빠가 햄버거를 사주시기도 했어요. 그날 언니와 저는 햄버거를 처음 먹어본 겁니다. 우와, 햄버거 진짜 맛있다. 언니도 맛있지? 응, 나 햄버거 처음 먹어봐. 나도. 어떤 친구들은 소풍 갈 때 햄버거 싸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 진짜? 걔네 집은 엄청 부자인가 보네. 그런데 아빠는 왜 안 먹어? 아빠는 아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밥 많이 먹어서 지금 배 안 고파. 현주랑 현진이 많이 먹어. 더 시켜줄까? 아빠, 나 콜라 더 마실래. 알았어. 아저씨가 가져다 줄게. 그렇게 햄버거도 먹고 차의 라디오에선 저와 언니가 좋아하는 음악도 나오니 잠이 솔솔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어떤 산속.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설마 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곳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언니를 보육원에 맡기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너희가 현진이랑 현준이?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께서 전화로 미리 다 설명해 주셨단다. 이리 들어오렴. 저는 본능적으로 언니 손을 꽉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인형도 꽉 잡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리 들어와서 앉아라. 현진이가 언니니까 이제 5학년, 12살이구나. 현주는 9살이고. 아빠는 왜 안 들어와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오늘 아빠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왜 아주머니가 저랑 언니를 붙잡고 안 놔주세요? 현주야, 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원장님이란다. 이제 나를 원장님이라고 부르렴. 빨리 나와. 아빠를 잡아야 해. 아빠!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원장실을 미친 듯이 뛰어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서 출발하려는 아빠를 발견했죠. 아빠, 어디가? 왜 가는 거야? 아빠! 아빠, 가지마! 아빠! 아버지는 저와 언니를 보육원에 두고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한 겁니다. 이렇게 비정하게요. 출발하는 아빠 친구의 차를 미친 듯이 따라갔습니다. 짧은 다리로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언니와 저는 달렸어요. 아버지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떠났습니다. 언제부터 우릴 보육원에 맡길 생각을 한 걸까요? 옆집 할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 아버지한테 그렇게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셨던 걸까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말 잘 들을게. 우리 두고 가지마. 가지마,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가지마. 빨리 돌아와, 아빠. 현주야. 언니, 나 너무 아파. 아빠를 쫓아가던 저는 돌에 걸려 크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넘어진 후로 제때 치료하지 못한 저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넘어졌고 우리가 타고 왔던 아빠 친구 차는 보이지도 않고 아빠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아빠의 얼굴이 아닌 뒤통수예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저와 언니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떠났으니까요. 대체 이런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말 제가 태어나면서 이 모든 불행을 끌고 온 걸까요? 그러면 제가 사라지면 언니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부터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도 도망가지 않고
아빠도 다치지 않고 언니도 이런 곳에서 생활할 필요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러면서도 아빠에 대한 생각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육원에 맡긴 아빠는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효주는 다리가 아파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여기서 나랑 책 읽자. 책 다 읽어서 읽을 게 없어요, 원장님. 아니야, 이것 봐. 누가 새 책을 잔뜩 주고 가셨어. 우와, 어떤 걸 읽고 싶니? 이 책을 먼저 읽어볼래요. 그래. 읽고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 원장님한테 다 말해줘. 알았지? 네. 다리를 절게 된 저는 활동적인 일들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학 수속까지 마쳐진 저와 언니는 새로운 학교를 다니게 됐고, 아니죠. 어찌된 일이 아니라 이미 아빠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쉽게 전학까지 올 수 있었겠죠. 아무튼 체육 시간은 늘 운동장 한쪽에 앉아서 친구들이 노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현주야, 우리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가자. 미안. 나는 오늘 돈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주면 되지. 넌 그런 걱정하지 마. 맞아. 엄마랑 선생님이 너 많이 챙겨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고맙다고 말해줘. 알았지? 응, 고마워. 떡볶이 사줘서. 나도 같이 가. 새로 사귄 친구들은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학교 생활은 힘들지 않았어요.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건 바로 언니의 부재였죠. 너희 자매에게 할 말이 있단다. 어떤 분이 현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셔. 그래서 원장님이 현진이는 친동생도 여기서 함께 지내고 있어서 동생까지 함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런데 저는 저 그런데 뒤에 나올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진이만을 데려가길 원하셔.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언니라도 가. 원장님, 전 괜찮아요. 혼자서도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와 언니는 각자 침대에 누워 잠도 들지 못하면서 서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너 주소 기억해? 응, 36-24번지. 그래, 그 주소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그 주소에서 만나. 설령 그 집이 없어진다고 해도 동사무소 가면 여기가 그 36-24번지 집이 있던 곳이라고 분명히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10년 뒤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 집 앞에서 만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만나. 알았지? 알았어, 언니. 그리고 이거 가져가.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언니 주는 거야. 비록 꼬질꼬질해졌지만 인형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 인형보다 난 언니를 더 사랑하니까 이 인형 보면서 나 잊으면 안 돼? 꼭 내 생각 해줘야 해. 알았지? 알았어, 현주야. 언니가 정말 너무 미안해. 언니, 우리 이제 그만 울자. 우린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잖아. 우리도 슬플 때 말고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 울자. 알았지? 꼭 약속해. 새로운 집에 가서 정말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빨리 약속해. 알았어. 그리고 너를 꼭 데리러 올게. 혹시 언니가 오지 않으면 10년 뒤 36-24번지에서 만나는 거야. 이 약속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당연하지. 약속 반드시 지킬게. 당시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저와 언니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언니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언니까지 없으니 제 생활은 공허하기 그지없었죠. 언니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저는 제 발로 보육원을 나왔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곳, 그냥 나와서 예전 집으로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나와서 그 집에 간다고 제 처지가 나아졌겠습니까? 똑같았겠죠. 아마 아빠는 그 집에 이제 살지 않을 거고 옆집 할머니는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현주는 뭐든지 다 잘할 거야.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 시내의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현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치료만 받고 빨리 올게요. 아니야. 조심히 천천히 오렴. 저는 성인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정한 아버지를 급하게 쫓아가다가 다친 다리를 이제야 치료하기 시작한 거죠. 수술해야만 완전히 나을 수 있겠지만 당장 그렇게 큰 돈은 없어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냈어요. 그래도 치료를 받았더니 걷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죠. 저는 보육원에서 선생님들이 요리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면서 필요한, 또 필요 없는 잡지식만 많이 생겼죠. 저기 통닭집 골목에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가격이 우리보다 싸서 손님이 거기로 많이 가는 것 같아. 정말요? 그래도 맛은 우리 집이 훨씬 맛있을 텐데. 다들 우리 집이 훨씬 맛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사장님. 아니면요. 아니면?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어때요? 저기 화분을 치우고 사람들이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직접? 네. 우리가 달걀은 무한으로 제공해 줄 테니 달걀 프라이가 먹고 싶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서 먹어라. 직접 해먹는 걸 누가 할까? 다들 귀찮아할 것 같은데. 대신 개수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더 달라고 말하기 민망할 텐데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 해먹으면 민망할 일도 없고 우린 해줄 필요 없어서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좋은 것 같아. 달걀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 그리고 사람들 의외로 많이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일단 재밌잖아요. 요즘은 흔한 셀프바를 그때 만들었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한테 반찬 계속 달라고 하기 민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알아서 가져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어떤 가게는 반찬을 무조건 조금만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말라는 뜻인지 추가 반찬을 엄청 많이 가져다 주는 직원도 있고 이런 민망한 상황을 예방하고 또 모든 반찬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브루스타 몇 개랑 뒤집개, 식용유,
접시를 준비하면 되겠지? 네. 그리고 불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도 꼭 붙여요.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저의 그런 아이디어는 정말 대박 쳤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달걀 프라이를 먹을 수 있고 다른 반찬 역시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된장찌개와 비지찌개를 시키는 손님들은 그냥 쌀밥과 비빔밥 중 고를 수 있게 메뉴를 변경했어요. 비빔밥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특히 비빔밥을 고르는 손님들이 셀프 달걀 프라이를 정말 좋아하셨죠. 비빔밥의 달걀 프라이는 국룰이잖아요. 현주 때문에 우리 아주 대박 났어.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 현주야. 다 네 덕분이야. 이제 우리 현주 월급 올려줘야겠다. 아픈 다리로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요 옆에 새로운 햄버거 가게가 생겼던데. 오빠랑 가서 맛있게 먹고 와라. 저 햄버거는 괜찮아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뭐가 먹고 싶니? 저 사장님, 혹시 김밥 싸주실 수 있어요? 김밥? 사실 제가 김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먹는 김밥들은 맛이 없어서요. 그러니? 우리 딸하고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 딸도 햄버거라면 아주 치를 떨었어.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차라리 김밥을 싸달라고 했었는데. 그래, 우리 현주도 내가 맛있게 김밥 싸주마.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가 김밥 싸줄게. 오늘도 둘 다 고생 많았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현주야, 힘든 거 알지만 잠깐 산책하고 올래? 네, 좋아요.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라. 현주 다리도 안 좋은데 오래 걷지 말고. 알았어요. 그렇게 천천히 걸은 저와 사장님의 아들. 그러니까 오빠는 가게 근처 놀이터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시장통 사이에 놀이터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맞아요. 크기도 작지 않고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네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제야? 기억도 안 나요. 다리 다친 후론 놀이터에도 잘 안 나왔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응, 맞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온 거고요. 오빠는 벌써 군대까지 다녀온 대학생이라면서요? 맞아. 나는 지금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 식당을 엄청 크게 만드는 게 목표야. 대학에서도 그런 걸 배우고 있어. 뭔지 알아요. 뭐 경영학 그런 거예요? 맞아. 나 경영학과야. 마케팅, 홍보, 광고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식당을 더 유명한 맛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해? 멋지다. 그리고 나는 우리 현주가 계속 우리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 저는 당연히 좋죠. 보시다시피 저는 다리도 이렇게 아프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이랑 오빠가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덕분에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주신 월급으로 병원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죠. 정말 고마워요, 오빠. 나도 고마워. 네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식당이 살아남았잖아.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냥 제가 밥 먹으러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생각했죠. 따뜻한 달걀 프라이 주면 좋겠다. 반찬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해보는 생각이잖아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맞아. 아이디어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나오는 건데 덕분에 우리 정말 돈 많이 벌었지. 현주 덕분에 내 꿈에 더 다가가게 됐어. 나중에 유명해지면 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늦었는데 들어가자.
그렇게 사장님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며 저와 그 사람 사이엔 다른 핑크빛 기운이 쏟아졌죠. 난 무조건 찬성이야. 그런데 현주야, 너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덜컥 결혼 결심해도 되는 거니? 후회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엄마는 진짜 누구 편이야? 엄마는 당연히 우리 며느리 편이지. 현주야,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믿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우리 현주 딸이라고 생각해. 딸이나 다름없어. 엄마 정신 차려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야. 얘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만큼 우리 현주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당연히 알고 있죠,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요. 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도 다 괜찮다고 이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는 네가 왜 가진 게 없니? 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잊었어? 네 아이디어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살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마. 알았지? 네. 그렇게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이제 일이 힘드니 우리 보고 식당의 모든 일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집도 합칠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너희 아직 신혼인데 뭐하러 나하고 같이 살아. 됐어. 어머니, 이제 일도 안 하시고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 어머님.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그래 알았어. 너희 후회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이사갈 집을 정하고 결혼 전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지내시던 집을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사실 남편에겐 여동생이 있었는데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딸을 잊지 못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방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집에 갔을 때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었는데 이사를 해야 해서 이제 죽은 시누이 방을 정리를 해야 했죠. 그리고 방에 들어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진이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여보, 왜 그래? 이 사람이 정말 당신 여동생이야? 그래? 무슨 일이니? 현주야, 너 왜 그래?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님 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돌아본 그곳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꼬질한 인형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진 속 주인공, 그리고 인형의 주인공. 제가 언니가 떠나기 전날 언니에게 선물로 준 저의 애착 인형. 그 인형이 침대에서 먼지 쌓인 채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주야, 무슨 일인데, 응? 왜 그래? 숨 쉬고, 이거 괜찮아. 엄마가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진정해봐.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응? 갑자기 놀랐니? 응? 저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제 친언니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 어떻게 그래? 어떻게 현진이가 네 언니야? 잠깐만, 이름도 비슷하잖아. 진짜 당신 언니야? 그래, 자매니까 이름이 비슷하지. 안현진, 안현주. 고아원에서 입양 간 우리 언니라고, 저 사람이. 그런데 왜 언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 어딨어요? 저 언니 만나야 해요. 언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언니랑 저랑 10년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언니는 약속하면 무조건 지키는 사람인데 올해가 딱 10년 되는 앤데 그런데 언니가 저랑 한 약속을 안 지킨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니는 무조건 저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보, 혹시 언니랑 한 약속이 36-24번지야? 맞아.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집 주소. 맙소사. 현주야. 아이고, 우리 현주야. 현진아,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응? 불쌍한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응? 일단 진정하고 얘 가서 물 좀 떠와라. 이러다 애 넘어가겠다. 얼른. 남편이 준 물을 마시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돌아가신 이 시아버지와 두 번째로 결혼한 거야. 그리고 승종이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지. 그렇게 남편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고 나도 정말 많이 방황했어. 그러다 지금 남편, 그러니까 네 언니의 양아버지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결혼하면서 승정이와 현진이가 의붓남매가 된 거다. 그런데 언니는요? 언니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언니는 정말 밝고 따뜻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벌써 3번째 어머니인데도 나에게 늘 엄마라고 부르며 싹싹하게 대했지. 현진이는 이 집으로 입양 온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 원래 불임이었던 전 부인이 딸을 너무 원해서 입양했다고 들었다. 어머니께서는 현주 너까지 함께 입양하고 싶어 했는데 현준이가 다리가 아프잖아. 당시 집안 형편이 아이 둘을 키우기엔 무리였었다고 해. 그리고 현준이 병원비를 대기엔 너무 빠듯해서 괜히 욕심에 아이 둘을 데려와 키우다가 둘 모두에게 신경도 못 써주고 그럴까봐 언니만 입양했다고 들었어. 그리고 승정이와 현진이는 정말 친남매처럼 잘 지냈어. 맞아. 나는 내심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었거든. 맨날 싸우면서도 동생들이 오빠를 챙겨주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현진이가 딱 그랬어. 괜히 틱틱거리고 내가 장난치면 질색해도 어쩔 땐 누나처럼 나를 잘 챙겨줬어. 그런데 어느 날 현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집엔 나랑 현진이만 있었는데 나는 너무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에 도착해 이런저런 검사를 해본 의사의 말에서 나온 현진이의 병명은 급성 백혈병이었어. 우리 가족 모두 현진이에게 맞는 골수를 찾아주기 위해 별짓을 다 했어. 그때 처음으로 현진이의 친동생이 있다는 게 생각났지. 혹시 현진이의 친동생이라면 현진이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현진이가 알려준 거야. 그 주소를. 현진이는 동생에게까지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했어. 바보. 내가 있는 보육원으로 바로 왔었어야지. 그런데 현진이가 그러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서 현주 너를 몰래 데려올 생각조차 안 하고 현진이를 달래주기 바빴어. 그래 현진아, 네 동생한테 네가 아프다는 걸 절대 알리지 않을 테니 제발 치료 잘 받자. 응?
제발. 그리고 혹시 너희 친아버지가 계실까 해서 현진이가 알려준 그 주소로 가봤는데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 너와 현진이를 돌봐주셨던 옆집 할머니만 계시더구나. 할머니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딱해서 어떡하냐며 선뜻 돈을 주셨어. 애 치료비로 쓰라고. 하지만 결국 현진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언니는 바보야. 내가 언니랑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 바로 나를 찾았어야지. 그러면 우리 지금 만났을 텐데. 언니가 그랬잖아. 10년 뒤에 집 앞에서 만나기로. 그 집이 없어졌어도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줄 테니 꼭 그 집 앞에서 만나야 한다고 해놓고 오빠, 언니가 약속을 안 지켰어. 언니 미워. 다 미워. 다들 내 곁을 떠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다 떠났어. 당신도 떠날 거야? 어?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아. 진짜야. 약속도 하고 이 약속 평생 지킬 수 있어. 그래, 현주야. 괜찮아. 우리가 있잖니, 응? 괜찮아. 현진이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네 걱정만 했어. 너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약속한 그날 너를 만나면 정말 저를 아껴줬던 것처럼 너를 아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응? 이게 아마 현진이가 하늘에서 바라고 또 바랐던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지? 뚝. 이제 그만 울고. 계속 울면 머리 아프고 눈도 따갑잖아. 괜찮아. 엄마가 언니 잘 보내줬어. 현진이 그렇게 아팠는데 하늘나라 갈 땐 아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갔어. 그리고 너를 꼭 부탁해서 사실 우리 이제 너를 찾으러 갈 생각이었어. 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실 우리 이런 딸이 있고 그 딸이 여동생이 있는데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해 주겠니? 하고 말이야. 그런데 네가 현진이 동생일 줄은 몰랐다. 사실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햄버거를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참 많이 닮았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진짜 우리 딸의 여동생일 줄은 몰랐네.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야. 진작에 우리 예쁜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용서해 줄래? 응?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저였어도 언니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언니까지 옆에 없다는 걸 알리기 싫었겠죠. 그래도 가기 전 마지막엔 얼굴을 봤으면 어땠을까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 지금도 많아요. 어쩌면 제가 언니를 살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니는 저에게 그 어떤 작은 짐도 지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혹시 검사했는데 일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렸겠죠. 언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저는 언니의 그런 선택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언니만큼은 제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걸 모르고 있길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뭐? 왜 그렇게 햄버거를 싫어해?
아, 그거? 아버지가 나랑 언니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음식이 햄버거야. 그날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햄버거를 먹었고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 그리고 그날 밤 언니와 나는 나란히 먹은 걸 다 토했어. 그러니 햄버거가 좋을 리가 없잖아. 같이 못 먹어줘서 항상 미안해. 괜찮아. 그깟 햄버거 안 먹으면 어때? 그런데 장인어른 아니지. 그냥 현주 아버님이라고 부를게. 아버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 그냥 요즘 하는 생각은 엄마나 아빠나 참 같은 사람끼리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 다 너무 무책임하잖아. 끼리끼리 잘 만났어. 걱정하지 마. 우린 절대 현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알았지? 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얼마 뒤 그날이 왔습니다. 언니랑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이요. 나 너무 떨려.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떨려? 잘 준비해서 왔지? 그럼 과일, 고기, 휴지까지 잊지 않고 다 가져왔습니다. 약 15년 만인가요? 보육원으로 가기 전까지 언니와 아빠가 살았던 그 집. 외벽만 조금 바뀌었을 뿐 집은 물론 골목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언니가 아파서 찾아왔을 땐 아버지는 이미 이사 가느라고 했었고 할머니만 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할머니 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아니 이게 누구야? 너 현준이? 아유 세상에 맙소사. 아이고 너 현주 아니니? 맞지? 현주 맞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었구나. 그렇지? 응? 현주 맞니?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대답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잘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 잘했어. 어여 들어와. 자네도 들어오고. 전에 사실 현진이 때문에 인사드렸었는데 현주 남편입니다. 현주 남편이라고? 그때 현진이 오빠라고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결혼하고 보니 현주가 현진이 동생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경사네, 경사야. 그래서 알게 됐구나. 네,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언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고. 그리고 오늘이 언니랑 약속한 그날이에요. 언니랑 이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인데 저 혼자만 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현진이 얘기 듣고 너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도통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불안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결혼까지 해서 찾아왔으니 나는 이제 됐어. 정말 다행이야. 아이고 다행이야 현주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응? 네 아비는 만났고? 아빠요? 아니요.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보, 진짜야.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려 몰라도 돼.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구태여 지금 알 필요 없어. 괜찮아. 아이고, 우리 현주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해줄까? 오랜만에 김밥 싸줄까? 좋아요. 와, 당신이 왜 그렇게 김밥에 진심인지 알겠다.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어요. 우와, 야,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맛있는 김밥 먹었던 거야? 에이그, 어머니가 식당 하신다면서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냈을 텐데 뭐.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김밥은 진짜 특별하다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김밥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지? 참,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말이냐? 아, 소풍 갈 때마다 김밥 사준 거? 아니요. 할머니가 우리 아빠 말린 유일한 어른이라는 것 저 다 알아요. 에이, 얘는 그때 얘기해서 뭐하니? 김밥이나 마저 먹어라. 그래도 할머니만큼은 우리 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컸어요. 그때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려다준 그 아빠 친구까지 한 통속으로 저와 언니를 보육원에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언니를 지켜주려고 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너도 다 컸으니 하는 얘기지만 정말 비겁한 사람이지.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애들을 보육원에 데려다 둘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 본인 마음은 뭐 편해? 나도 궁금해. 어디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뭐 아니면 이 세상 사람 아닌지 궁금해. 아주 비겁하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야. 네 아버지라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저 혼자 편해질 생각만 했잖아. 맞아요. 저도 늘 생각했어요. 평생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아빠라고 용서하고 뭐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김밥 많이 남았는데 싸가지고 갈래? 잘 먹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지. 할머니도 참.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하셔야 해요. 알았죠? 그럼 너 아이 낳아서 학교 가는 것까지 다 볼 거다. 조심히 들어가. 정말 모든 것이 제 탓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비겁하고 치졸한 어른들 때문이었지. 저 때문이 아니란 걸 이렇게 옆에 있는 훌륭한 어른들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 테이블 주문이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은 정말 남편의 말대로 옆 동네의 분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50개가 넘는 매장을 갖게 됐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됐죠. 시어머니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 복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제 불행했던 과거에서 조금은 걸어나와 행복을 찾으며 살아도 된다고 말이죠. 행복이란 말의 무게감을 알기에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전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꼭 피로 이어져야만 가족인가요? 피로 이어져 봤자라는 거 이미 제 얘기를 통해 다 깨달으셨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계절 내내 여러분 곁에 행복이라는 미풍이 불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